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합니다. 물건 대금은 바로 경기도가 도민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지출을 줄여왔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된장고추장 다 사 먹잖아. 그런 것도 사다 먹고. 그럼 뭐 동태도 좀 사다가 먹고. 그 이것저것 쓰려고 그러지. 많이 도움이 되세요? 아유 그럼. 이처럼 지난달부터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한산했던 전통시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상인들은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요새 재난기본소득이 좀 돼서 기존에 보다는 한 손님이 반 이상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기존에 뭐 돼지고기 사신 분들도 뭐 소고기로 많이 사시고 국거리보다는 뭐 구이용으로 많이 사셔서 좀 장사가 많이 잘 되는 편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두 달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에 손님 한 명 받기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도 여러 번 했지만 경기가 다시 풀릴 것이라는 믿음 속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시민들의 사회활동이 크게 늘고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다시 재기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 그 재난금 풀려서 매상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예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한 1.4배 정도 그쯤은 오른 것 같아요. 매상이. 예. 그전에 장사 잘 안 됐는데 재난기본소득 카드 사용이 많아져서 장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73%는 앞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상경기가 위축되면서 생계 위험마저 느낀 소상공인들.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 경기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는 타격이 더 큰 상황인데요. 영세 어린이집의 한숨이 깊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로 북적대던 어린이집의 정막만이 감돌고 주인 잃은 장난감과 놀이기구는 멈춰섰습니다. 16명이 함께 생활하던 어린이집은 이제 15개월 영아 1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원화 부족으로 적자를 거듭하던 소규모 어린이집은 코로나19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인천 가정어린이집 100여 곳 가운데 20여 곳이 경영난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평수에 의거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0에서 2세까지는 정말 작은 아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여파가 더 많이 저희들한테 충격적으로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0세 기준으로 3명이 교사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명이든 1명이 있어도 교사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사 급여, 뭐 퇴직 적립금, 사대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장 입장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가정 어린이집.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른바 긴급보육의 수요가 늘어나 원화 10여 명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전국의 긴급보육 이용률은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 하지만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보육 일선의 고충은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긴급 보육이지만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나 하는 우려로 저희들이 걱정이 어머님들도 보내시면서도 아마 걱정이 많으시긴 하실 텐데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혹시라도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경영난에 더해 긴급 돌봄 속 감염 우려까지 이중고가 겹치며 영세 보육시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들을 응원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불러야 하는 합창.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만들어진 온라인 합창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공연장 무대 뒤 대기실. 10살 또래 합창단원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잠시 후 있을 공연을 기다리며 띄엄띄엄 앉아 연습에 한창이던 아이들. 매조인 친구들은 지금 저쪽으로 이동할게요. 지휘자 선생님의 호명에 따라 서둘러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렇게 단원들이 향한 곳. 화려한 무대가 아닌 녹음실입니다. 코로나19로 연달아 공연이 취소되면서 단원들은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또 의료진분들, 공무원분들, 또 그 외에 정말 이렇게 각자 생업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 녹음실에서도 거리두기는 잊지 않았습니다. 70명 단원이 한꺼번에 모여서는 대신 마이크 앞에는 서너 명만 섰습니다. 이렇게 소프라노와 메조, 알토 파트까지 마음을 열어 하늘을 보라 넓고 넓고 푸른 하늘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는 새싹들이다 우리 동시에 떠난다 우리 되어 파트별로 여러 번에 나눠 녹음을 마치면 이 녹음을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동안 한쪽에서는 음원에 입힐 단원들의 모습도 영상에 담습니다. 온라인 합창 공연을 위해 모두가 처음 해보는 작업. 단원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재밌어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합창 공연은 영상으로 제작돼 5월 5일 어린이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싶다는 단원들의 마음도 이날 랜선을 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 25입니다. 계양구의 한 주택가에 사고 차량이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기 나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도 있다며 차량을 치워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민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계양구의 한 주택가, 차량 한 대가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앞쪽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흔적으로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가 보시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요.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쪽 한편으로는 보시면 자동차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계양구의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이 약 1년 정도 방치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카바 씌워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카바가 없어지면서 벗겨지더니 이렇게 돼요. 이거 작년부터 있었어요. 우리 그렇죠. 좀 그랬었거든요. 주민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폐차되어야 할 차량이 방치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양구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이 놓인 곳은 무료 공영주차장. 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강제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주인이 차를 직접 옮기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며 차량 소유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차량 이전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차량 주인에게 있는 셈입니다. 민원 25 이재필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부천시도 소상공인 지원책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부천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책 내용과 더불어서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정산 의원 그리고 광내경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소상공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소상공인 지원책 신청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또 고용 유지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 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천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금 정부회 같은 경우는 5월 4일 날 지역계층에 이미 부천에 3만 3천 가구에 이제 현금으로 입금이 됐고요. 네. 재난기본소득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비가 일어나서 고용의 이제 실업을 방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직접 와닿는 조금은 이제 선순환적인 그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책은 지금 신청이 기간이에요. 그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사실 이게 모든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제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입니다. 긴급한 경제 정책인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약 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37,200개의 기업, 전체 기업의 한 72%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일괄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이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공고 기업에게는 50만 원을 추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5월 5일 현재 부천시에 약 한 4,100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신청 접수를 했고요. 점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 규모가 200억이 넘습니다. 207억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쉽게 생각하면 50만 원을 받는 기업과 소상공인과 그리고 1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기준을 보면은 부천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그 중에 그리고 개인소득자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부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네. 3억 원 이하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곳을 선정하여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약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를 그 매출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약 한 5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지원을 50만 원 받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정부의 방침상 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잠깐 그 영업을 정지하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더 주는 게 대해서 10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만 원과 100만 원 그리고 연간 매출 그리고 거기에 매출 감소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5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7억이 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으로 인한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된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선 아이들이 가는 학원들은 모두 학교와 학원은 모두 그 일시적인 휴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학교는 공공의 대상이 되지만 학원들은 이제 사설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들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중지를 시켰고 또 학교는 학교가 멈추게 되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다 장사가 안 되게 됐거든요. 그리고 사우나나 목욕탕도 마찬가지고요. 네. 운동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면서 다 그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아까 뭐 목욕탕, 학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 체력 단련 시설들, 수영장들, 뭐 이런 목욕, 사우나 이런 곳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부천시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는 추가로 50만 원을 더해서 1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지원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하락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얘기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온 건 2월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월 매출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건데 기준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지원해줘야 되는 우리 부천시의 입장에서도 세워야 하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미흡한 가장 원초적인 그 이유는 예산 때문인 것 같고 그 예산에 있어서 실제로 1월, 2월, 3월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매출에 대해서. 근데 1월을 빼면은 거의 2, 3, 4월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소상공인이 4만 9천이 돼요. 근데 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다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보다는 한 1.5배가량 늘어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에 너무 큰 타격이 되니 그 일정 부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또 4월, 2, 3, 1월을 빼게 되면 2, 3, 4월, 3개월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세무적인 그런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1, 2, 3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에 대해서는 1월부터 기준을 좀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는 주장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에 대해서도 그 20%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각지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어차피 주기로 한 마음을 먹었다면 좀 더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이 좀 포함되도록 그러려면 이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딱 직면하면서 아마도 그런 조정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네. 불가피하게 1월을 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준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문제 제기였는데 이 매출의 하락 규모를 20%로 잡고 있어요. 20%로 네. 잡은 이유는 뭡니까? 20%로 잡는 거는 어떤 특별한 기준보다는 시에서 통상적인 기준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정했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과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재원을 따지다 보니까 네. 매출을 20% 하락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을 경영해 보면 매출이 20% 정도 떨어지면 손익분기점에 몸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자폭이 늘어나는데 그런 늘어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20%의 기준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시 중에 좀 나가봤는데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 소상공인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소상공인 협회라든지 전통시장협회, 그 다음에 어떤 학원연합회, 그 다른 여러 체육연합회 이런 데는 회 차원에서 홍보가 돼가지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난 무슨 의류 판매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자동차, 자전거 이런 판매 용품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방법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셔야 될 텐데, 자, 매출 하락 20%의 업체는 이 매출 입증을 해야 돼요. 매출이 줄었다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매출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고 또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먼저 이제 매출의 기준이 되는 거는 20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12달로 나눠서 또 그리고 2020년도 1, 2, 3월의 매출을 3개월로 나눠서 거기에서 20% 하락이 된 경우를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12월에 영업을 시작한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2020년 1월 매출을 전년도 매출로 산정해 가지고 올 2월, 3월의 매출을 두 달로 나눠 가지고 그 매출의 하락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은 1, 2, 3월은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대기업의 일을 받아서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4월에 급격히 매출이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가 검토하고 그런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그렇게 꼼꼼히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기준을 잡든지 간에 이 사각지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특히 소규모 그리고 현금 매출이 많은 경우는 이 매출 감소 입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영업을 해보면 현금 비중은 보통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막 파악을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는 이제 크게 매출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아예 그 무등록자 사업자는 이제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되고 네. 현금 매출이 일어나는 업체들도 그 업체 스스로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출이 이 정도 되니 이거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이나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현금 매출을 하고 전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무신고 되는 데는 사실 지원하기 어려운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애초에 장덕천 시장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면 이 핀셋 지원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런 그 지원 대상과 또 규모 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업이 6만 개예요. 그 중에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게 10,000개고요. 우리 소상공인으로 분리된 게 49,000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37,000, 한 10,000개를 제외하고 37,000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라고 안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게 할 때는 전체에서 모두가 매출이 감소됐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매출의 비율이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서는 들어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도 이 중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6만 개를 통틀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는 사실상은 그 종사자 수 그리고 매출에 대한 그런 비율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 매출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에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전체적인 그 기업에서 6만 개를 49,000에서 먼저 시작해서 37,000으로 줄이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소기업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지원책이 나오니 바로 중소기업들은 왜 우리는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우리도 어렵다 이런 바로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다른 시각에 좀 두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는 것은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사게 돼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옷가게 같은 경우는 누가 옷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 옷까지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제로 더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왜 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가요. 약간의 차등 지급이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에서도 차등 지급을 한다든가 좀 그 스펙트럼을 넓게 했다라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10만 원 소소하지만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포함해 주느냐 안 포함해 주느냐는 매우 다르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주는 단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50만 원을 최소 단위에 시작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 그것이 아니더라도 좀 더 어려운 지금 당면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데 있잖아요. 매출이 더 급격하게 떨어진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옷가게라든지 이렇게 자주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가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해 주지 왜 안 왔을까? 좀 약간의 이런 부분, 왜 차등 지급을 안 했을까?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소상공인의 경우 2달 동안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또 계속 제기되는 문제는 시급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사실 곽 의원님의 경우는 향후 더 큰 어려움을 위해서 재정 투입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계획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지 된다고 보는 입장은 여전히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금 50만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준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안 주는 것보다는 좋지만 와, 이게 우리 지금 형편에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기대감을 주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인 게 그리고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 때 더 어려우면 이 상황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현금 지급이 계속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지금 이제 대책이 좀 더 현실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그 일관된 취지이고 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게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한 3천만 원 미만의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50만 원으로 현금 지급을 일회성에 하는 것보다는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 부분을 더 좀 확장을 하고 거기에 지금은 이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좀 이런 거를 좀 다각도로 계산을 좀 해봐서 실제로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단기적인 이 현금 지원보다는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회사들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에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조금은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투입 대비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지 뭐 부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얘가 이제 5월 연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제 지역에 이제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부쩍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요. 또 이 경기도 자료를 보면 재난소득 지급이 일주일 만에 경기 숨통 튀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음식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6%가 매출이 늘었고 약 76%의 응답자가 매출이 증가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로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3,348억 재난기본소득 지급 금액 중에 약 일주일 사이에 806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용카드로 약 433억 원, 그 다음에 지역화폐로 약 323억을 사용을 했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2.8번의 카드를 긁었고 지역화폐는 1.7번의 카드를 긁었습니다. 네.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재난소득이나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또 협조해서 사용하면 정말 이 지역 상권 활성화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을 좀 기대해 봐야겠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각지대에 관련 제기된 그 문제 가운데 또 하나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재난기본소득에서 제외됐었는데 최근에 부천시가 외국인들에게도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기본 그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들에게만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부천시는 좀 더 확대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니까 등록된 외국인들에게 모두 주자는 취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그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외국인 등록자를 다 하면 한 4만 명이 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예산은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여 우리 부천 시민으로서 거주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좀 더 저희가 선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외국인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부천시도 4월 8일 날 임시회에서 이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경기도에서 결혼 이민자나 외국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함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시도 약 25,600여 명 정도의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늘어서 거기에 그 시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총 45,000 외국인 중에 우리 부천시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18,000명의 외국인들도 우리 부천시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게 맞다 해서 네. 좀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부천 시민이 나는 과연 얼마를 지급받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박 의원님. 네, 이제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인 가구 40만 원,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4인 가구 20만 원, 60만 원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 네. 100만 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는 87만 원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13만 원이 있는데 그거에 경기도 거를 뺀 나머지 우리 부천시 전체가 13만 원을 포함해서 부천시는 전체 100만 원.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6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현재 그 7세 미만 영유아들에게도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니까 현재 파악된 현재 결정된 거는 그렇게 해서 약 우리 부천시가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그리고 외국인 지원책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